HLB를 분석하기에 앞서 8억 만들기 이벤트의 투자 성과를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1억으로 8억 만들기라는 타이틀로 10월 15일부터 유튜브 영상과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 추천 형태로 진행했었는데 개시한 지 2개월 25일 만에 1년 목표치인 1억 원 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하여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1년 목표치인 1억 원 수익을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현재 추세대로 해당 이벤트가 지속된다면 1년 안에 8억 원 수익도 가능할 것입니다. 당초 3년을 목표로 했던 8억 원의 투자 성과가 1년 안에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검증해드렸다는 점에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관점으로 꾸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 성과는 영상 후반에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HLB는 0.78% 하락으로 3거래일 연속 조정을 보이며 한 주를 마감하였습니다. 주간으로는 4.35% 조정을 보였는데 지난주 14.3% 급반등했기 때문에 직전주 대비로는 36%를 반납한 흐름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0.25% 강보합으로 마감한 가운데 코스닥 제약 섹터는 3.2% 상승했기 때문에 지수나 섹터 대비 약세를 보인 모습이지만 아직 추세가 훼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낙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시황 분석과 추천 종목 분석에 집중하느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HLB 영상을 업로드하다 보니 유튜브 알고리즘이 영상 노출을 제한하여 과거보다 조회수가 크게 떨어진 모습입니다. 다만 그동안 분석해드렸던 단기 고점이나 저점을 포함하여 제시해드렸던 변곡점들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해왔던 만큼 꾸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평일에는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서 HLB 분석을 진행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 9일 장전 코멘트에서는 58,800원짜리의 갭 지지와 일봉 지지력이 중첩되어 있으며 49,450원과 48,250원짜리 또한 의미 있는 지지력이 촘촘히 포진되어 있다고 분석해드렸는데 해당 구간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아랫꼬리를 남긴 모습입니다. KRX 거래 이후 이어진 NXT 거래에서는 1차 지지라인이라고 말씀드렸던 58,000원마저 넘어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당 위치의 지지력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동안 제시해드렸던 변곡점에서는 지지나 저항의 강도에 따라 반등과 반락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분석해드렸던 HLB의 정교한 매매 포인트를 정리해드렸는데 이러한 복귀 과정은 단순히 과거를 살피는 것을 넘어 향후 제시할 인사이트를 신뢰하고 공감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추세와 파동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NXT 거래까지 참고해야 하지만 기본 차트 분석은 NXT 거래량이 KRX를 넘어선다고 해도 정규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7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간 이후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공매도 창구에 상환 매수 여파로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던 외국인들은 2거래일 연속 매도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기관 투자자인데 순매도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기관 수급을 주도해왔던 금융투자가 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간 것은 다소 부담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주가의 움직임과 기관과 개인의 매매 동향에는 세력 주도의 페이크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해당 부분은 잠시 후에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를 분석하면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1월 9일에는 FDA 심사관 출신으로 2022년부터 엘레바를 이끌다 지난해 중순 퇴사한 정세호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리보세라닙 관련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미 퇴직한 핵심 인사의 발언은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HLB와 관련된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리보세라닙은 기존 표준요법 대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무진행 생존기간과 전체 생존기간에서 개선을 보였으며 FDA도 임상적 데이터 관점에서는 전혀 지적하지 않았는데 항서제약의 CMC 문제로 2번이나 허가가 불발되었다. 캄넬리주맙이 중국에서 연 10억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약물인데 FDA 실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됐다. HLB는 공동 개발사임에도 항서제약 CMC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었기에 고민스러웠다. 이처럼 신약의 본질인 약효와 임상 데이터에는 결함이 없다는 것을 3년간 대표를 역임했으며 FDA 심사관 출신이었던 임상 관련 최고 권위자의 시각에서 재확인해 주었으며 2차례의 신약효과 불발이 오로지 항서제약의 CMC 리스크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해주었습니다. 동시에 HLB가 공동 개발사임에도 불구하고 생산 공정이라는 핵심 변수 앞에서는 항서제약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었던 전략적 무력감을 솔직하게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변수는 그동안 주지해왔다시피 항서제약의 CMC 개선 여부에 국한된다는 점을 이제는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워진 전 대표이자 FDA 심사관 출신의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두 차례의 CRL로 실추된 글로벌 위상을 회복해야 하는 항서제약의 입장을 고려할 때 회사가 최우선 과제로 사활을 걸고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전보다는 신약호가 성공 확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인터뷰의 함의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성공의 당위성, 다시 말해 성공하지 못할 본질적 이유는 없다라는 메시지라고 해석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지난해 멤버십 추천 종목의 투자 성과를 안내드렸듯이 개인적으로는 2025년 한 해 동안 HLB 30%와 이외 종목을 70% 비중으로 대응하였으며 2025년 내내 강조드렸던 조선주를 위시해서 적지 않은 투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대바닥 구간이라고 말씀드린 자리에서 HLB 보유 비중을 40%까지 확대했을 만큼 단순한 가능성 판단을 넘어 리밸런싱을 통해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점 또한 밝혀두겠습니다. 사측에서도 밝혔듯이 1월에는 간암 재신청과 함께 추가 파이프라인인 담관암 신약이 FDA 허가 절차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암 신약이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의 CMC 개선이라는 외부 변수에 의존하고 있다면 담관암 신약 리라푸그라티닙은 이러한 리스크로부터 구조적으로 자유롭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리라푸그라티닙의 생산을 담당하는 캐나다의 피라말 헬스케어는 글로벌 톱티어로 인정받는 제조 파트너로서 해당 시설은 이미 4회 연속 FDA 실사를 무결점으로 통과하며 제조 리스크를 사실상 차단한 상태입니다. 이는 항서제약 사례와 같이 제조 숙련도나 시설 문제로 허가가 지연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금일 미국 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에서 공개된 데이터는 리라푸그라티닙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리라푸그라티닙은 객관적 반응률인 ORR에서 46.5%를 기록했으며 질병조절률인 DCR에서 96.5%라는 압도적 지표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기존 FGFR 억제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군에서도 의미 있는 효능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약물 대비 부작용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확인되며 안전성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했으며 사측이 천명해왔던 로드맵대로 향후 적응증 확대 등 암종 불문 확장성까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장의 시선이 핵심 파이프라인인 간암 신약의 성과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수차례 재신청 일정이 지연됐음에도 명확한 해명이나 일정을 제시하지 않는 등 간암 신약은 뒷전에 두고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나 시장 영향력이 제한적인 담관암 신약에 역량을 집중하는 듯한 사측의 행보는 투자자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담관암 관련 호재는 그동안 주가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했으며 사측의 이러한 행보들이 또다시 간암 재신청 지연과 연계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담관암 신약이 아스코 2026을 통해 경쟁력 우위의 구체적 임상 데이터까지 공개한 상황이며 이를 바탕으로 신약호가 신청을 조기에 진행한다면 글로벌 신약 개발 역량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상쇄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일 발표한 임상 이상 데이터는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차트상으로는 담관암 초록이 발표되었음에도 주가는 1월 8일에 6.08%나 급락했었습니다. 출향파 채널은 오래전부터 HLB의 상방 세력이 개인과 기관 계좌를 활용해서 페이크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며 개미털기를 위해 공매도와 전략적으로 결탁하거나 더 나아가 공매도를 병행하고 있을 가능성까지 제기해왔습니다. 지난 목요일 6.08% 급락 당시 대차잔고와 공매도 잔고 현황을 살펴보면 개미털기와 공매도 상환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특이 동향이 확인되면서 이러한 가능성을 또다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동향은 이전보다 진보된 형태였기 때문에 상방 세력들의 패턴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월 6일 주가가 54,600원으로 고점을 찍을 때 대차잔고 역시 8,496억 원으로 정점에 도달하며 하방 압력을 위한 실탄이 최대치로 장전되었으나 실제 급락이 발생한 1월 8일에는 대차잔고가 하루 만에 563억 원이나 급감하였습니다. 주당 5만 1,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10만 주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대차 물량이 상환된 셈인데 정작 이날 공매도의 주요 주체인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정규장 기준 7만 6천 주였으며 NXT를 포함해도 11만 5천 주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매도 세력이 대량의 현물을 투하해 주가를 급락시킨 뒤에 장중에 나온 개미들의 투매 물량을 받아 실제로는 110만 주 규모의 쇼커버링과 대차 상환을 진행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개인의 14만 4천주 순매수는 일반 개미들의 추격 매수라기보다는 상방 세력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개인 계좌이거나 세력과 결탁한 개인 큰손들이 일반 개미들의 패닉셀 물량을 받아내며 매집과 환매수를 동시에 마무리한 흔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정이 아니라면 당시 대차장고나 공매도 장고의 특이 동향을 해석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을 배제한다고 해도 1월 8일에 나온 뜬금없는 급락은 빠르면 1월 내에 있을 담관함 이슈와 가남 재신청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상단의 무거운 매물대를 정리하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켜 개미털기를 진행하는 이른바 워시아웃 전략을 활용했을 가능성만큼은 간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상향리 픽싱을 피해가는 전략까지 고려했을 수 있는데, 이미 텔레그램을 통해 안내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생략하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향파의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는 매일 장전의 글로벌 시황과 함께 HLB를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출향파 유튜브 채널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며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아래 꼬리를 남겼기 때문에 월요일 장 초반의 흐름이 단일 향방에 대한 힌트를 주게 될 것입니다. 다만 거래량과 진폭이 적었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기존보다 조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이 되는 가격 라인은 월요일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외의 차트상의 주요 변곡점들은 지난주 영상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차 CRL 이후 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그룹주들이 대체로 조정을 보인 가운데 HLB와 이노베이션은 2차 CRL 당시 하한가 자리를 상회한 모습입니다. 이외의 차트들은 시간 관계상 이미지로만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정지하신 후 상세히 살펴보시면 한 주간의 증시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억으로 8억 만들기 이벤트 종목과 멤버십 추천 종목의 투자 성과입니다.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1억으로 8억 만들기 이벤트의 이번 주까지 수익 금액은 1억 1,600만 원으로 지난주 대비 크게 증가한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억 원으로 8억 만들기라는 타이틀로 10월 15일부터 진행했었는데 개시한 지 2개월 25일 만에 1년 목표치인 1억 원 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하여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1년 목표치인 1억 원 수익을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현재 추세대로 해당 이벤트가 지속된다면 1년 안에 8억 원 수익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이벤트는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린 대로 신용매수를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억 원으로 최대 3억 원까지 투자하는 조건입니다. 최초 시드머니와 그동안의 투자 수익을 고려한다면 최대 6억 3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준 투자 금액은 5억 6,2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벤트를 개시한 시점부터 제시한 대로 꾸준히 따라주셨다면 추가 투자 여력은 7,2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멤버십 회원방에서는 HLB 단기 투자를 병행하고 있는데 2차 CRL 이후 HLB는 8.8% 상승에 그치고 HLB 제약은 2.7% 하락하는 등 주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고점 익절과 저점 재진입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572.5%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웬만한 장기 투자의 기대 수익률을 뛰어넘는 투자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단기 투자나 부분 대응을 병행한다면 추가 수익을 취하거나 추가 투자 없이 보유 비중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뻔한 저항 구간에서 부분 대응조차 안 하는 것은 종목과 사랑에 빠진 흔적일 뿐이며 현명한 투자라고 평가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기 투자나 부분 대응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은 거래량이 줄어들며 침체되는 것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잦은 매매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이 주가 퍼포먼스에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병행하는 것은 추가 수익은 물론이고 주가에도 긍정적이라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멤버십 추천 종목은 2025년을 마감하고 지난주부터 2026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보유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4,544%로 지난주 대비 크게 증가하며 2026년에도 견조한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2025년 익절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8,326%였으며 2025년 손실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4,153%를 기록하였습니다. 수익률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지수의 향방을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주도주를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추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 증시와 다르게 주식 분석가의 수익률 검증 시스템이 미비한 우리 증시에서는 대다수의 주식 분석가들이 추천 후 예후가 좋지 못한 것은 뒤로 숨겨 함구하며 예후가 좋은 추천 사례만 과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출향파 채널이 주기적으로 확인해보고 있지만 추천 종목의 매매일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받는 경우는 아직까지 출향파 채널 외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분석가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향파 채널은 추천 당일의 영상과 매매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공개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제시한 대로만 잘 따라주신다면 지금 보셨던 수익률은 여러분의 투자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향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은 물론이며 출향파 최선 호주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회원에 즉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